최근에는 화장품 종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들을 구입하시죠. 그러다 보면 이 화장품은 언제 써야 되지? 하는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간혹 판매하시는 분들도 혼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토너, 앰플, 에센스, 밀크로션, 알로에 젤, 수분크림, 영양크림, 자외선 차단제 등등 너무도 많죠. 그럼 올바른 화장품 사용 순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핑크 피부 박사 핑피박입니다. 네, 의류미용과 겸임교수 맞고요. 피부, 화장품과 관련된 다양한 저술활동도 맞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몰래 여성분들이라면 비싼 고가의 백을 사시고요. 남성들이라면 게임기를 샀다고 생각해 볼게요. 단 조건은 정말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절대 환불 안 된다는 조건이었고요. 기쁜 마음으로 울루랄라 집으로 여러분들이 가셨는데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버지가 요즘 그 회사 경영이 좀 안 좋으시대요. 반품이 안 되는 조건이다 보니 아무래도 집안의 경제가 조금 풀릴 때까지 고가의 백 또는 게임기를요, 잘 숨겨두셔야 되겠죠. 그럼 일단 내 방에 옷장에 한번 숨겨본다고 생각할까요? 옆에 나오는 이미지와 같이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빡빡한 옷장 속에 가장 깊숙이 백 또는 게임기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옷을 모두 뺍니다. 피부에 비유한다면 클렌징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내 소중한 백에 게임기에 곰팡이 끼면 안 되잖아요. 장마 기간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래서 팡이 재료를 뿌려서 깨끗하게 곰팡이 예방도 해주는 것이죠. 이 상황은 토너 또는 스킨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새끼, 바로 그 고가의 백과 게임기를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고농축의 에센스에 비유해 볼까요? 그럼 다시 옷을 집어넣어서 가려주셔야 되겠죠. 왜? 옷장엔 옷이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수분 크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피부의 수분이 약 70%이기 때문에 수분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옷장이 열려 있으면 괜히 의심받을 수 있겠죠? 옷장 문을 닫아줍니다. 즉 화장품에서는 보습 크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수분 크림과 보습 크림의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수분 크림은 수분 위주로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보습 크림은 수분보다는 오일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 위에 오일이라는 뚜껑을 만들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피부의 보호작용, 즉 피부 장벽 구조를 완성시켜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옷 뺀다, 깨끗하게 닦는다, 가장 깊숙한 곳에 내 백 게임기를 넣는다, 다시 옷을 채워놓는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말 되죠. 바로 이런 개념을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여러분들이 클렌징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이미지에 동그란 원이 있는데 그건 모공은 아니에요. 모공이 아니라 우리 피부에 있는 각질 세포 조직, 즉 단백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토너, 바로 스킨을 충분한 양을 바르거나 뿌려줍니다. 그럼 각질 세포들은 그 수분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피부 각질 세포들이 스킨 또는 토너의 물에 의해 적당하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고농축 에센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피부에 스킨 또는 토너로 촉촉하게 적셔준 다음 에센스를 바르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바로 이렇게 토너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그 다음 단계의 화장품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촉촉한 피부에는요, 항상 다음 단계의 화장품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또한 내가 한 손에 받을 수 있는 사탕과 두 손에 받을 수 있는 사탕은 어때요? 분명히 양이 다르겠죠. 그렇듯이 말라 비뚤어져 있는 각질의 그 고농축의 에센스를 받아주는 개념보다는요, 수분에 의해서 적당히 불린 상태에서 고농축의 에센스를 받아준다면 더 많은 영양분이 내 피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옷장에는 옷이, 책장에는 책장이, 쌀독에는 쌀이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피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수분 때문에 바로 수분 크림으로서 수분을 조금 더 많이 넣어줄 수 있다는 점. 마지막, 내가 넣어뒀던 에센스 성분과 그 다음 수분 크림의 수분이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보습 크림으로서 우리는 피부의 뚜껑을 닫아주는 개념이 있죠.
물론 피부가 지성이신 분이라면요 아주 촉촉한 수분크림 즉 밀크 로션 같은 것만 바르셔도 되고요. 하지만 건조하거나 노화되었거나 지나치게 건조한 겨울철이라면 그땐 오일감이 조금 있는 보습크림을 같이 발라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요. 내 수분 증발 억제를 막아서 내 피부의 노화 그리고 당김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피부 노화의 약 70%의 원인이 되는 자외선을 막기 위해 선크림 카드 걸어드릴게요. 선크림 특집 있거든요. 한번 다 봐보세요. 여러분들 피부 노화에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이후에는 바로 색조 메이크업을 하시면 되겠죠. 쉽죠? 정말 쉽죠? 그냥 이런 식으로 바르면 돼요. 다만 너무도 화장품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응용 테크닉도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앰플을 바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앰플은 피부 다이아몬드라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고가의 백과 다이아몬드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백은 뺏기더라도 다이아몬드 하나 제대로 팔면 백 수십 개를 살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에센스 바르기 전에 앰플을 먼저 발라서 조금 더 피부 속 깊숙이 넣어준다는 그런 개념. 두 번째, 요즘 젊은 친구들 특히 지금처럼 자외선이 강해질 때 피부 진정을 위해서 바른다는 알로에 젤이 있겠죠. 보통 우리가 알로에 젤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알로에 젤을 그냥 수분 에센스 개념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온 에센스가 좀 더 강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알로에 젤을 언제 바르냐면 에센스 다음 단계의 수분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바르시면 됩니다. 다만 같은 에센스 개념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에센스보다 이걸 먼저 발라버리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알로에 젤 같은 경우는 거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성분이다 보니까 생각해볼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운동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밥 먹어라 해가지고 삼겹살 딱 준비해 주셨는데 일단 갈증을 풀기 위해서 물을요 한 1리터를 벌컥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갈증 해소한 다음에 삼겹살 먹으려고 이미 물 배쳤죠. 이미 물 배쳐가지고 더 이상 그 맛있는 삼겹살 또는 떡볶이 피자가 안 들어간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일단 우리가 알로에 젤은 수분 에센스 개념이긴 하지만은요 공식적인 에센스 다음 단계의 알로에 젤을 발라주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또 수분크림과 알로에 젤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수분크림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오일이 있다 보니까 피부에 적당한 오일막이 아주 약한 오일막이 쌓였거든요. 그 위에 100% 수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알로에 젤을 발라주게 되면은요 오일 때문에 수분이 밀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로에 젤을 바른다면 수분 에센스 먼저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 알로에 젤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수분크림을 바른다. 세 번째는요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가서 스테로이드 연고와 같은 의사 처방에 의한 피부 연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발라야 되느냐. 일단 클렌징 해주시고요. 다만 이렇게 피부의 응급 상황이 트러블이 심할 때라면은요 반드시 클렌저를 아침에 꼭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역시 카드 첨부해드릴게요. 아침에 트러블이 있거나 예민했을 때는요 물세안만 해도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카드 첨부된 거 한번 보시면 될 테고 계속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고 성분이 가장 깊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세안이든 클렌징을 이용한 세안이든 하신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연고만 발라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 연고 안에 있는 약전 성분이 피부 속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그곳에다가 뭐 에센스를 바르거나 알로에 젤을 바르거나 크림 같은 것들을 바른다면요 아무래도 연고의 의약품으로서 효능을 내야 될 성분들이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고만 먼저 발라줍니다. 그리고 얼굴 전체 부위에 발랐다면요 그 다음에는요 연고 이후엔 다른 화장품을 바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피부 트러블 기간 동안만은요 어차피 피부 연고 장기적으로 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매우 짧은 시간 예를 들어 뭐 3일 또는 길어야 일주일 정도 바르면 되는 것이 보편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죠. 이유는 연고라는 것이 되게 오일리하거든요. 그래서 효능을 줄 수 있는 약전 성분 깊숙이 들어가고요. 그 위에 오일 베이스가 남아서 바로 피부 장벽 구조를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다라는 개념. 자, 반면에 트러블 부위가 작다. 그래서 정말 국소적이라면 우선 클렌징 한 다음에 이곳에 연고를 바르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들 정상적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화장품 사용하시는 그 루틴대로 발라주시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요즘은 아이 제품 많이 바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제품도 다양해요. 아이 세럼 또는 에센스 결국은 같은 거지만은요 또 아이 젤, 아이 크림 이것은 어떤 순서로 발라야 되는가?
제 유튜브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유튜브 너무 길게 찍지 마라. 짧아야 된다. 자, 그래서 눈가 제품 바르는 사용 순서는요, 다음번에 또 준비하고, 준비 다 되면 여러분들에게 카드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바른 화장품 사용 순서에 대한 키워드 3가지 말씀 들어보도록 할까요? 흡수력, 피부 장벽 구조력, 수분. 이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흡수가 가장 깊숙이 돼야 될 것을 먼저 바른다. 그리고 피부 장벽 구조의 기능이 있는 오일 베이스의 제품을 제일 마지막에 바른다. 수분은 충분할수록 좋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양한 댓글 그리고 구독과 특히 구독 옆에 종명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핑크 피부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